예, 안녕하십니까. 사업 설명을 맡은 에메랄드 디렉터 김자입니다. 예, 제가 어쩌다 첫 시간을 맡게 됐는데,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제가 빨리 강의를 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수도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현대인의 인생 패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25세 취업을 하고 55세 이렇게 빨리 25세 취업을 하고 55세 은퇴를 하고 75세 사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 이제 연령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25세 취업하기 쉽나요? 안 그렇죠. 지금 30세 대학교 나와도 30대 절반이 백수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30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은퇴는 어떻게 됩니까? 은퇴는 점점 더 빨라지죠. 지금 대기업 삼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40대 그때도 또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그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라고 해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도 그래도 요즘은 웬만하면 또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다시 또 살려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수명을 연장을 하다 보니까 저 윗세대도 지금 상당히 오래 살고 있고 이제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는 그만큼 그 육체적으로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100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는 12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행복하죠, 그죠? 오래 사니까. 근데 자, 이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음, 아, 20년 일해가지고, 예, 50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20년 일해서 50년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자,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은퇴 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월 적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예. 교수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해서 얼마 정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앞에 계신 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앞에 딱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월 어느 정도 되면은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월 400.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 요즘 같은 경우는 월 3, 400은 돼야만이 그래도 좀 구차하지 않게 살 수 있거든요. 예. 저 역시 그런 걸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월 3, 400을 이제 은퇴 후에 과연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월 300, 일단 400은 그렇고, 제가 월 300, 제가 300을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평생 공무원 하게 되면은 월 3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척 중에도 지금 해가지고 월 300 정도 교사를 평생 했는데 월 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300. 요거만 하면은 사실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 후 40년 동안 월 300으로 살기 위해선 아까 이제는 50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30세에서 60세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60세부터 100세까지 이제 산다고 했을 때 은퇴해서 산다고 했을 때 4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월 40년 동안 은퇴 후 40년 동안 300으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물론 이제 물가 인상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걸 계산 한번 뽑아봤어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계산해 보니까 14.4억이 되더라고요. 40년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4억. 요게 뭐 다들 준비 다 되셨겠죠, 그죠? 예. 근데 14.4억을 30년 동안, 그러니까 30세부터 지금 뭐 20대, 30대 젊으신 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4.4억을 30년 동안 모으려면은 매달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걸 또 역산해서. 매달 해보니까 389만 원을 매달 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60세부터 100세까지 걱정 없이 300 받아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구차하지 않게 잘은 못 살아도. 매달 389만 원 저축 다 하고 계시죠, 그죠? 예. 사실 요즘 직장 취직에서도 이렇게 받기 힘들어요, 그죠? 200, 300, 조금 더 지나면 300, 400 정도 받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389만 원을 우리가 저축을 할까요? 그죠? 참 암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기사 나온 겁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 월 369만 원, 아까 400만 원 했는데 그 기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절반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아직. 참 큰일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 미래진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14.4억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 다들 그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죠? 투자지나 알아볼까 하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삼성 현대차 직원들도 투자 뛴다. 4대 그룹 4,610명 부업 전선 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건데 전부 다 삼성, 현대, SK, LG 전부 다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그냥. 이 사람들도 지금 4대 그룹 재직자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지금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 같은데 대기업 다니는 월급은 좀 받지만은 사실 그걸 가지고 월 400씩 30년 동안 저축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 다들 젊으신 분들도 이런 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투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급증하는 국내 부업 인구 해가지고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뭐 이렇게 뭐 허접한 데서 보면 통계청 자료가 2020년 43.2%, 49.6%, 54.7%, 2023년에 57.5%. 부업하는 인구가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예.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하지만은 이걸 보면 진짜 암담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 책에도 나왔죠. 그죠? 이 그림이 뭐죠? 황금알 낳는 그림인데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집에 근데 저 참 어렵게 살아가지고 동화책을 읽으면서 집에 야 이런 황금알을 넣는 거의 한 마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과연 이런 게 있을까?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런 거는 사실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이 참석하신 이 여기는 NRC 주식회사 N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1999년 12월 8일 설립했고 누적 회원 3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 직영영업소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R&D 센터 바이오 회사를 세린바이오는 바이오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운영하는 센터라는 게 전국에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에는 최첨단 잔호가 된 물류센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직원 10명도 안 되는데 축구장 3개 크기의 이제 건물이 있는데 직원이 10명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물류를 다 그러니까 소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현재 MVC라는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교육 그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그 마닐라 세부에. 이런 저희 회사입니다. 자, 저희 회사는 종합유통교육입니다. 지금 이동통신과 온라인 쇼핑몰을 두 축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화장품 사업권, 교육상품 엠보임이라는 영어 교육상품, 퍼마라이프 나이스라는 그 명품 주방용품, 그러나 엘리용 생활용품, 그 다음에 메이플팜 건강기능식품, 이러한 그 자사상품군을 갖추고 있고, 뭐 저희 파트너 사업은 뭐 KT, 삼성전자, LG전자 다 이렇게 쇼핑몰에도 지금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후에 뭐 우리 아이몰 쇼핑몰에 대해서도 별도 강의가 있고 하니까 오늘은 통신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먹는 주류 치킨 화장품 해가지고 그 주류 치킨 엄청나게 먹잖아요.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화장품도 이렇게 다들 이제 요즘 남자들도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6조, 7.4조, 27조 이렇게 됩니다. 이동통신 그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55조입니다. 55조. 이거 주류 치킨, 그러니까 서울 치킨, 화장품 다 합쳐도 이동통신 시장 규모만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국방예산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보니까 52.8조. 국방예산보다 더 큰 게 이동통신 시장 규모입니다. 국방예산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망하겠죠, 그요? 금방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55조도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사라진다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회사가 엄청난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SK, KT, LG 통신 3사가 많이 벌었겠죠. 이 사람들만 번 게 아니고 통신 대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 통신 대리점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리점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거를 한번 그 비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리점에 가서 예전에 이제 다들 개통하시는데 대리점 가서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되면은 통신사에서는 그 통신 대리점은 통신사로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이제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 그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7%를 평균 4 내지 5년을 줬다라고 합니다. 약 7%. 근데 통신 대리점 이거 차리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3억에서 1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수도권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10억 이상 20억 정도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월 평균 요금이 5만 원이라고 봤을 때 5만 원에 7%면 3,500원입니다. 한 사람 교통에서 3,500원 버는 건데 과연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은 10억이 있다면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통신대리점이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죠.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통닭집하고 통신대리점 두 개를 올려놓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통닭집, 통닭 한 마리 팔면은 한 3,500원 마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한테 하루에, 한 달에 1,000명한테 팔았을 경우에 350만원 수익이 되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아까 5만원에 7% 같으면 3,500원이잖아요. 근데 한 달 열심히 개통해가지고 1,000명 이렇게 개통을 했더니만 350만원. 이또 계산상 확실하죠. 그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잘했을까요? 당연히, 통닭집이 잘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 투자비 1억이고 통신대리점은 5억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닭집 역시 350만 원, 1000마리 팔아가지고, 통신대리점도 1000명을 개통을 해가지고 350만 원. 계산은 맞습니다만은, 첫 번째에 개통한 사람인데 핸드폰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니까 이 사람들도 요금을 내겠죠. 그 사람들 요금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2,000명이 요금을 핸드폰을 쓰고 내니까 350만 원, 35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더라. 예. 여기서 뭔가 수입의 차이가 생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가보니까 역시 여기도 1,050만 원. 수입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10달째 가보니까 역시 통닭집은 뭐 열심히 해봤자 그냥 1,000명 더 이상 팔기가 어렵죠. 그죠? 350만 원. 통신대리점도 1,000명을 개통했지만 1,000명을 개통했는데 총 10,000명이 이제 그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3,5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적 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만나면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런 수입이 있을까? 만약 내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첫 달에 사장님이 100만 원, 그 다음 달에 200만 원,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없죠, 그죠? 그런데 있으면 뼈를 묻겠죠,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대리점은 있더라. 그런데, 자, 그리고 11개월째 통닭집 사장이 일을 안 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일을 못했죠. 수입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사실은 적자입니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근데 옆에 있는 통신대리점 사장님도 아예 그냥 문을 닫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통장을 찍어보니까 3,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핸드폰을 내가 놀러 가든 뭘 하든 각자 핸드폰을 쓰니까 자동적으로 돈은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생긴다. 예. 그래서 이 통닭집을 노동 수입이라고 합니다. 비단 통닭집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다 마찬가지고 자영업, 변호사,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노동 수입입니다. 이쪽에. 근데 여기는 통신대리지만 권리 수입이라고 하죠. 내가 일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이게 권리 수입이죠. 뭐 비단 통신 대리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이제 시내 가보면 큰 빌딩 있죠. 이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매달 임대료 받죠. 예, 그 빌딩 사장이 뭐 하는지 보고 임대료 냅니까? 아니죠, 그죠?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료, 그 다음에 요즘 작곡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수는 많이 유명한 가수는 알지만은 작곡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작곡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작권, 인쇄소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쓰면 인쇄소유 이런 게 전부 다 권리소득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이 돈은 뭐냐면은 이 노동 수익의 전 인구의 95%가 이 노동 수익을 지금 노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돈이 다 몰려 있다라고 합니다. 돈은 5%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그러면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대 가려고 하고 대기업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되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5%밖에 안 되는데 돈은 95%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벌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 노동 수익에서 권리 수익 쪽으로 한번 가보자. 과연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제 강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잡아내가지고 기사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03년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기사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영시한 대리점은 500명, 규모가 큰 곳은 5만 명까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입자당 이용요금은 월 3만 원으로 보면 이들이 앉아서 버는 월 수익은 75만 원에서 1억 6,500여만 원이다. 이게 20년 전의 기사입니다. 대리점이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또 하나 더 보게 되면은 11년간 20만 명 확보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있습니다. 자, 부산광역시 가야동에 대리점을 시작한 송은재 씨라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두 곳, 김해에 한 곳, 그 다음에 본점을 포함해서 4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350여 판매점과 거래하는 등 규모를 키워왔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고, SK텔레콤으로 받는 월 수수료가 4억 3천이라고 합니다. 월 얼마요? 연이 아니고 월 4억 3천만 원. 이분 같으면은 한 달에 대리점 차리는데 10억, 20억 투자할 가치가 있죠. 그죠? 뭐 10억, 20억 투자한들 월 4억 3천이면 1년에 50억 버는 거고, 그죠? 한 5년 받으면은 한 2, 300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억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기사에도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과연 뭐라고 나 있는가 찾아보니까 통신 3사는 뭐라고 했죠? 황금알을 나는 거기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 기사에 이미 이런 기사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코로나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는 지났지만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내 아들이 이제 아들 친구가 마스크 만드는 회사에 이렇게 다녔는데, 뭐, 영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기계 뭐 한두 대 넣고 영세하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필요하니까 갑자기 이제 기계를 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마스크를 그냥 한 보따리 가져왔더라고요. 왜냐면은 갑자기 가동률을 높이니까 분량이 많이 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 한번 사보지를 한 장도 안 샀어요. 엄청나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막 규모를 키워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KF94라든가 이런 거 인정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인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급하니까 그냥 인증서도 그냥 바로 다 찍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스크 하면 돈이 된다는 이 소식을 이제 다들 알고 있죠. 이게 돈이 좀 많은 내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 한 2022년, 한 2년 지난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나도 마스크 해야겠다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진짜 막 투자를 기계를 사고 해서 직원 많이 뽑고, 그 기계도 막 그냥 10몇 들어가지고 기계도 잔뜩 들여놨어요. 근데 국가에서 마스크 승인을 안 해줘. 봤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돼가지고 이 친구 회사 사장님은 회사를 접었어요. 이 회사 사장님도 승인 받는데 6개월 걸리고, 그때 되니까 마스크가 팔리나요? 안 팔리죠. 같이 접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업을 하려면은 그 기회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문대가 맞아야 되고. 아무나 남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과의 송은재 씨가 그렇고, 2003년 기사에 나왔지만은 그분들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사람들은 시기가 때가 맞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약 5,100만 명 인구에 6,300만 회선이 쓰고 있어요. 지금 사과하면 되겠죠, 그죠? 금방 말씀드린 다 망합니다. 지금 초과 시장인데.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럼 이제 통신 대리점 기회는 없단 말인가? 나도 지금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머리를 쥐어 흔들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고, 이동통신시장에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계통신비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여기 보면은 한국이 최고잖아요.
통신비 최고로 많이 내고 있어요. 뭐 한국이 좋은 거는 다 하죠. 뭐 교통사고 1위, 통신비도 최고 많이 내고. 근데 국가에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 세계는 지금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 거대 그 외국의 공용 그 통신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 개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 월요금 어느 정도 쓰고 계세요? 그 우리 거 쓰고 있어요? 엔텔레콤 쓰고 계십니까? 그 전에 얼마 썼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 전에도 제가 잘못 이제 시류가 아니었어야 하는데, 예. 만약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게, 한 그냥 개통하기가 막 그냥 8, 9만 원 그냥 쓰더라고요. 근데 외국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분한테, 그럼 지금 8만 원 쓰시는데, 내가 4만 원 해드릴 테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애국심 때문에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요즘 뭐 다방 애국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애국심 따지면 여기 길거리에 외제차 안 굴러다니겠죠, 그죠? 예. 다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룡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55조라는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 되겠죠. 국방 예산이 제로가 되면 우리나라 망하듯이 그게 그 돈이 빠져나가면 역시 우리나라 망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일 난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예요. 정부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도 이제 방법을 찾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게 유통시장을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 MVNO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개방 가속해가지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딥니까? 정부입니다. 여기서 통신시장을 개방해서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시장의 본질적 문제점을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MVNO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겠다. 국가에서 새로운 뭔가를 시장을 형성하겠다면 이게 뭔가 기회가 되겠죠, 그죠?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이 SK, KT, LG 3사가 십수년간 지금 독과점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국가가 이제 이렇게 MVNO 통신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내려가고 경쟁력은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우리나라를 통신시장을 방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MVNO는 뭐냐? MVNO는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동통신망 사업자 MNO 사업자가 뭐냐면은 SK, KT, LG입니다. 그 다음에 SK, KT, LG의 기지국을 임대해서 서비스하는 게 MVNO 사업자예요. 그래서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MVNO 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과연 MVNO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지은 이름이 알뜰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가 60개 이상 많더라고요.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지금 국민은행도 알뜰폰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겠죠, 그죠? 네. 대한민국 최초의 수익형 알뜰폰이 엔텔레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20년 훨씬 전에 KT하고 그 통신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뜰폰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알뜰폰을 꿈꾸고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KT하고 하다가 LG U+까지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는 원래 KT, LG U+의 광대역 LTE를 그대로 쓰던 단말기 그대로 쓰던 번호 그대로 약정 위약금 없이 그 다음에 알뜰폰 업계 최다 요금제 저희들 한 6, 70개 요금제가 되는데 굉장히 많은 요금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금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선구력 10.3기가 요금제가 39,600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459 요금제가 459 요금제
10기가 45,900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통신사 다른 통신사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KT의 49,000원 요금제가 데이터가 5기가입니다. 저거는 다 쓰면은 1Mbps 속도입니다. 저희는 상구리 요금제가 10기가에다가 다 쓰면 3Mbps 속도예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 보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는 5기가밖에 안 되는데 49,000원이다. 그리고 이제 LG U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6.6기가에 얼마냐? 56,000원. SK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6.5기가에 56,100원. 이게 전부 다 후불이에요. 저희들은 선불이면서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다. 지금 선불 396 10.3기가를 1년치를 1년치 35만 8,800원을 한 번에 내면은 요거 29,900원에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459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1년 약정을 하게 되면은 월 39,900원에 쓸 수가 있어요. 쿠블보다 일반 통신사보다 요금이 거의 절반 정도 저렴하죠,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자, 이제 아무리 엔텔레콤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툴이 없으면 그림에 떡이겠죠. 국민은행이 하지만은 개인한테 알뜰폰 국민은행이 개인한테 대리점 분양을 안 해주니까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N스마트라는 도구를 우리한테 지어줬습니다. SK, KT, LG처럼 한번 해보라고. 예. 그래서 이게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N스마트는 이 태블릿 PC 안에 대리점 개통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예. 그래서 요것만 갖고 있으면 대리점 수익을 SK, KT, LG처럼 다 받아갈 수가 있다. 이걸로 뭐 개통뿐만 아니라 대부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이렇게 5 내지 10분 정도면 이렇게 개통이 되고. 그래서 이 N스마트 탭만 있으면은 그대로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렇게 5 내지 10분 만에 개통을 해서 바로 UCT 꽂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직접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개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개통 방법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금방 대면 개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개통이 있습니다. 비대면 개통은 뭐냐면은 내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내 친구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가 그까지 개통하러 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에는 비대면 개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멤버십 개통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어디 있던 내가 만나지 않고도 개통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불량자나 이런 사람들은 탭으로 개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로 써야 돼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국에 100여세 센터가 있죠. 그 센터에 보내면은 대신 개통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을 못 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선물까지 개통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통신연체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SK 대리점 가가지고 선불 개통해달라 그러면 해줄까요? 해줄 수 없을까요? 못 해줍니다. 거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은 훅이랑 선불 개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5천만 전 국민 누구나 다 개통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 개인파산 이런 사람들, 외국인까지 개통 못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N스마트로 만약에 개통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N스마트를 개통하기 위해서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요금을 내면은 우리 N텔레콤에서는 요금 수수료의 약 20%를 직접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평생 상속까지 해줍니다. 이게 이제 직접 수수료거든요. 직접 수수료. 그 다음에 간접 수수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만 직접 수수료 20%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통신 대리점하고 우리 N스마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시 저쪽에는 SK, KT, LG는 7%, 우리는 20%, N스마트.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은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이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인 가족 기준에 가지고, 우리 이제 저걸로 다 바꿔봤어요. 1인당 평균적으로 5만 원 해가지고, 5만 원을 쓰게 되면 4인이면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인데, N스마트로 다 바꿨습니다. 가족을. 바꾸니까, 우리 20% 준다고 그랬죠. 20만 원에 20%면 매달 4만 원. 그 다음에 1년이면 48만 원, 5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절약된다고 했는데, 사실 돈을 버는 거죠. 제 친구 이제 한번 제가 보내봤습니다. SK 이제 열심히 써고 있는데, 5년, 한번 바꾸자 그러니까, 뭐, VIP 고객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VIP 고객이라고 뭐 해주는 거 있냐고. 예. 우리는 5년 쓰니까 240만원 절감되니까 버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한번 벌어봤냐고. 주지도 않는데 VIP 고객이라고 안 오더라고요. 희한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N스마트 대리점을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소비자를 제가 이제 개통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인당 5만 원 해가지고 요금의 20%, 만약에 10명을 개통했다 그러면은 매달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당 만 원이니까 10명이 10만 원이죠. 근데 10만 원 뭐 크게 뭐 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경조사 이런 데 가면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5만 원 하나, 10만 원 하나, 20만 원 하나, 그죠? 상당히 고민하죠. 한 번 내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1명 개통해가지고 매달 10만 원 들어오면은 대박이죠, 그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자, 50명이면은 매달 50만 원. 예. 이 50만 원도 사실 얘기하면은, 그거 50만 원 어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0만 원을 이걸 권리수익 형태로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한 채 분양받으면은, 예, 매달 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한 채가 얼마냐면은, 한 2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천만 원, 1년에 한 1천만 원, 이렇게 모은다고 해서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2억을 모으려면 10년이면은, 그죠? 1억. 20년 정도 모아야 50만 원의 권리 수익을 갖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뒤에 권리 수익 가치는 사람들이 자산 가치는 잘 모른다는 거죠. 100명이면은 100만 원. 100만 원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금메달 하나 따려면은, 예, 따면은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쉬울까요? 100명 개통하는 게 쉬울까요? 예, 이게 더 쉽겠죠, 그죠? 예. 1000명이면 1000만 원. 예. 여기서 잠시 이제 제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정년, 그러니까 이제, 정년에 이제 오더라고요, 저도. 하필 코로나 때 왔어요. 은퇴가. 코로나 때 와가지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우리 네트워크 회사인데. 그때 어떻게 할까? 그런 중에 이제 우리 센터에 교통을 열심히 하는 20, 30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 700대, 1000대씩 개통했더라고요. 저는 그거 참, 나는 그거 못할 거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막상 내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봤죠. 온라인을 이렇게 많이, 이제 블로그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해서 이 블로그도 보고 저거도 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올리고 해봤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제가 그걸 한 거죠. 집중적으로 이걸 제가 해봤어요. 어느 순간 한 3, 4개월 딱 이렇게 노력하니까 그때부터 개통이 시작되는데 하루에 한두 대 개통되더라고요. 2021년부터 해가지고. 그래 하루에 한두 대, 한 달 딱 해보니까 결과가 나는데 50대가 됐어요. 저는 그냥 50대 하고 나서 그냥 심장이 떨려가지고, 예. 근데 50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미래를 봤기 때문에. 한두 대 쭉 하면 1년에 500대 되겠네? 500대 되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10개월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만세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대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되니까 한 500대, 2년 되니까 1000대가 넘고, 3년 되니까 1500대 정도 해서 한 2000대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센터에 한 1000대에 한 사람, 그 사람만 처음에는 인간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할 수 있지? 근데 막상 제가 공지에 몰리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자판도 잘 못 두더라고요. 독수리 타고. 그래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약간의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손가락 다 보고 해서. 그래서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1000명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과연 누가 이렇게 할까? 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그래도 난 역시 못해 이런 분들 뭐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접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소문제 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부산에 본점이 있다고 그랬죠? 김해 또 그다음에 부산에 이제 그 대리점을 이렇게 밑에 깔았다고 그랬죠. 그 밑에 또 어떻게 되냐? 판매점을 이렇게 쭉 깐 겁니다. 판매점. 그 356개 판매점과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사실 이게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한 20억씩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 보니까 또 뭐 같아요? 다단계 같잖아요. 예. 근데 돈을 벌려면은 다단계를 이런 조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굳이 다단계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이런 걸 갖춰야 돈을 벌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내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요렇게 딱 해보니까 11년 동안 20만 명 소비자 모집해가지고 월 4억 3천만 원을 번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회사에서 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엔서마트 제가 대리점 가운데 이제 제가 분양받아가지고 두 사람한테 이렇게 엔서마트를 대리점을 분양하는 겁니다. 이 점포 깔듯이. 근데 이렇게 까는데 돈이 들어가냐? 돈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해볼래? 너 이걸 해서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분양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또 저 사람도 내가 전부 다 까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또 똑같이 이렇게 이 사업 안내를 해가지고 대리점을 연쇄 소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가 저처럼 이렇게 막 그냥 1500대, 2000대 하나는 얘기는 아니고 각자 5 내지 10명, 20명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친구를 찾아가든지 우리 친지를 찾아가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사업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제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냥. 나 이거 대리점 분양받는데 먹고 살라는데 하나 해주고 그러니까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욕심을 나가지고, 이거 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이제 제가 그때 풀어보니까, 그거 다단계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직도 이 자리에 안 오고 있는데, 아직도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 얼마든지 대신에 제가 밥 한 끼 사주면 되잖아요. 누가 이익이에요? 제가 이익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한 10명, 20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10명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각자 두 사람씩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송은재 씨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차이는 뭡니까?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매장, 점포 임대료 이런 거 안 내도 되잖아요. 무자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폭발이 너무 빨리 폭파되고 넘어가거든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이다. 예. 이렇게 한번 내가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는 두 사람은 얼마든지 소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두 사람씩 이렇게 실제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하니까 3명이 되고 7명이 되고 15명, 31명, 63명, 그 다음에 127명, 255명. 예. 내가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2명씩만 해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만 내려가도 255개의
그 대리점이 구축되는 겁니다. 형성되고 요 그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 일주일에 뭐 두 사람 해도 되고 한 달에 두 사람 해도 되고 1년에 두 사람 해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사람 하게 되면 7년 걸리겠죠. 7년 걸렸을 때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년 돼가지고 255개 대리점이 각자 뭐 저처럼 그냥 몇천 명 하는 게 아니고 20명만 한다고 했을 때 총 소비자가 5,100명이 되겠죠. 5,100명이면은 2억 요금 매출 2억 6천에 우리가 직접 받는 거는 내가 20% 받아갈 수 있지만은 5%만 이렇게 받더라도 최소 월 1,300만 원 수입이에요. 7년 정도 해가지고 대기업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으면은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권리 수익이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계속 그냥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권리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빨리 하려면은 250억의 대리점이 각자 20명 했는데 저처럼 그러면은 반대로 25개 대리점이 각자 200명씩 요즘 젊은 사람들 능력 많잖아요. 저보다 블로그 잘하고 SNS 잘하고 유튜브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뭐 2, 300대, 500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 25명만 딱 이렇게 조직을 짜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인데 요거는 옛날 말이고 신식 말로 얘기하면은 플랫폼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플랫폼 사업 제일 하는 회사, 플랫폼 사업 하면은, 사업하는 회사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카카오 떠오르죠, 그죠? 카카오고 카톡 공짜로 주는 줄 아는데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린 거 만들고, 그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도 하고, 그죠? 일단 플랫폼을 딱 깔아놓으니까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우리 네트워크 방식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엄청난 역량이 필요하고, 그죠? 엄청난 역량이 필요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카카오가 그 돈을 벌기까지는 거의 10년, 20년 동안 투자만 했어요. 투자만. 진짜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 우리 사업은. 엔스마트 이제 대리점 진입 방법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엔스마트하고 40만 원만 하면은 우리 엔스마트 대리점하고 갤럭시 탭 A7을 주고 그다음에 쇼핑몰까지 줍니다. 원래는 이걸 돈을 다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주니까 뭐 갤럭시 탭까지 주니까 이 공짜나 마찬가지잖아요. 대리점하고 쇼핑몰 주는데 공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갤럭시 탭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25만 원만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 엔스마트 대리점과 쇼핑몰을 줍니다. 그러면 1안하고 2안의 차이는 뭐냐면은 1안은 40만 원 했을 때는 대면 개통밖에 안 돼요. 2안으로 갔을 때는 110만 원 했을 때는 비대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을 해야 최소한 저처럼 제주도 있는 사람도 개통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개통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개통하고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12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125만 원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제 분양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투자비 들어가지 않냐고 125만 원. 이걸 또 투자비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120만 원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4만 원 뭐냐면은 4만 원 갤럭시 탭까지 받기 위해서는 152만 원만 하면 된다. 그럼 탭까지 준다. 역시 비대면 개통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비대면 개통 플러스 우리가 이제 매출 장려금까지 받아갈 수가 있다. 이 대리점 사업 진입 방법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리점하고 통신 대리점 두 개를 한번 일반 대리점하고 N스마트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 대리점은 투자하는데 3억, 10억 들어간다 그랬죠. N텔레콤은 돈이 안 들어간다. 예. 115만 원 예, 줬다가 예, 다시 되돌려 주니까 투자비가 그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치려면 우리는 35%다 치래. 우리가 직접 수당 20% 받지만 간접 수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35%까지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갈 수가 있다. 기간은 저기 5년인데 우리는 평생 그리고 상속까지 예,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지역은 일반 대리점은 자기 그 대리 지역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내가 SK 대리점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뭐 부산에 있는 친구가 개통한다 그러면 그 컴퓨터 들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전국까지 다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시장은 일반 대리점이 이미 과시장이고 기회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극초기 시장이다. 알뜰폰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N스마트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초기 시장이다. 예. 그 다음에 교통방법은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까지 다 된다. 요 두 개만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N스마트의 우리 통신의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핸드폰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건강기능식품이다, 뭘 팔아야 된다면 저도 이 사업 안 했을 거예요. 진짜 못 팔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이 뭐 팔아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팔 수 있는 게, 만약에 남자를 상대로 판다 하면은, 만약 술을 판다 이러면은 부모들이 뜯어 말리겠죠. 예. 진짜 하기 저기한데,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취급하는 대중적인 상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다. 그 다음에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이다.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수도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 수도 없이 살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충분히 살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화장실이더라고요. 물은 사 먹어도 되죠. 근데 도시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전기가 만약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 다 개판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스가 끊어지면은,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 난방 가스로 난방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버티겠지만, 겨울 되면은, 가스 없으면은, 그죠? 못 살죠, 그죠? 근데, 통신이 핸드폰은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이제 출근을 하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갔어. 그럼, 그냥 출근하죠? 예, 가다가 되돌아오죠. 그리고 요즘 핸드폰,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잖아요? 예. 그만큼 핸드폰은 중독성이 있는 상품이고 없으면 안 되는 상품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 인증 안 되면 진짜 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 상품이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리는 상품이다. 핸드폰은 진짜 제가 이제 개통 소비자가 많다 보니까 밤중에도 충전을 하고 24시간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돈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통장에. 요금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쉬지 않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런 상품이다. 그래서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는 자산 취득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림을 다시 띄웠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예,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우리 사업이.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예,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보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동안 일만 하다 죽을 것이다. 예,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업이 바로 꼭 이런 연금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만 해도, 예, 충분히 이분 걱정하는 거는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 부족한 제 강의를 마치고, 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